자칭 정시 파이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육모나 구모 때쯤 혹은 수능 날쯤 가면은 이제 또 N수생 분들께서 열심히 혼내주실 거니까. 안녕하세요. 수시 학업우수 전형으로 고려대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한 이사학번 윤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시 일반 전형으로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한 이사학번 이태규입니다. 오늘은 수시와 정시 공부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수시와 정시 중 무엇을 택할지 고민 중인 수험생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알아보러 가볼까요? 갈까요? 저는 특목고를 나와서 그런지 절대적인 내신 점수가 잘 나오긴 어려웠어서 학교 추천 전형보다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시 전형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에는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 계열적합형이랑 학업 우수 전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계열적합은 완전히 학생부 종합 성격을 띠고 아예 수능 최저가 없는 방면에, 학업 우수 전형은 조금은 더 내신 성적을 보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조금 세다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목고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내신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고, 그리고 수능 점수도 그렇게 크게 최저를 맞추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어서 저는 학업 우수 전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는 크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서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았었고, 고3 때 대학을 합격한 이후에 한 번 더 수능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1년 정도 수능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시 원서를 접수할 때쯤에는 내가 지금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내 현재 정시 성적이 훨씬 더 잘 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과감하게 정시를 선택했습니다. 인강 많이 들으시죠? 저도 현역 때는 국어 공부를 혼자 하겠다고 했다가 3등급을 받고 재수할 때는 제대로 그냥 인강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인강을 듣고 나서 바로 육모 때 100분이 99를 맞으면서 인강에서 되게 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강을 듣는 게 매우 큰 도움이 돼서 듣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지만, 그래도 몇몇 학생들처럼 인강 많이 들을수록 최고지, 더 많은 방법을 알게 되지, 다다익선 짱!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혹시라도 보고 있다면은, 인강을 많이 들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하나를 듣더라도 완전히 내 거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역 때까지는 솔직히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타입은 아니어서 재수 때는 전반적으로 학습량을 대폭 늘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을 별로 안 읽었어서 인생에서 접한 텍스트량 자체가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해서 재수할 때 초반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토대로 정말 텍스트를 읽는 연습을 했고, 점점 수능이 다가올수록 다양한 사설 모의고사나 주간지 같은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텍스트량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역 때 2등급 정도에서 재수 때 그래도 높은 1등급 정도로 올렸는데, 이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제가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리거나 아니면 잘못 풀거나 비효율적으로 푼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풀이를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떠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였습니다. 예컨대 특정 문제를 보고 선생님이 해설 강의 들었는데 이 문제는 맞기는 맞았지만 내가 너무 계산만 했다, 함수의 어떤 개형이나 이런 걸 관찰하면서 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적어 놓은 다음에, 그러면 내가 특정 문제 발문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풀이를 떠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따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재수를 시작했던 사람이라서 크게 생활적인 부분이랑 공부적인 부분에서 멘탈이 많이 무너졌었는데, 첫 번째로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19살에서 20살 넘어가는 12월에서 1월이다 보니까 주위 친구들이 술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대학교에 가가지고 다 같이 과자물 입고 사진을 찍는다던가 하는 것을 보고 되게 멘탈이 많이 무너졌었는데, 그럴 때 가장 좋았던 방법은 그냥 그런 사진을 안 보기 위해서 최대한 SNS 같은 걸 자제하고 좀 주위에 친한 친구들이랑만 최소한의 연락만 하고 안부 정도만 묻는 식으로 연락을 하면서 최대한 멘탈에 무너지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공부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좀 재수를 일찍 시작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어느 정도 빨리 가고 있겠지,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성적이 오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상 시험을 쳐보거나 하면은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어서 멘탈이 많이 무너졌었는데, 그럴 때마다는 그냥 여러 시험을 치고 여러 번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에 부딪히면서 어느 정도 스스로 무뎌졌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전 오히려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고 조금 쉬는 게 제 멘탈 관리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거나 신체적인 건 별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힘들다 보면은 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자꾸 그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놀아! 힘들면 놀아야지!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신적인 것보다는 신체적인 게 케어하기 더 쉬우니까 이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게 멘탈 관리에까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해야 될 거는 메타인지고 하지 말아야 될 건 비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공부를 하다 보면 메타인지를 통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럼 이 부분을 더 열심히 해야지 혹은 내가 이 부분은 잘하니까 이걸 더 공부하기보다는 다른 데 할애해야지 혹은 자신의 강점에 맞춰서 입시 전략을 짠다든가 할 수 있는데 이제 남과 비교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해야 될 공부를 놓치면서 저 친구는 저거 푸니까 나도 저거 풀어야지 난 지금 얘 약한데 저 친구는 저기 강하네 라고 하면서 괜히 막 부정적인 감정만 들게 되고 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해야 할 거는 무조건 그 하루가 끝났을 때 내가 오늘 뭐 했는지를 적는 겁니다. 보통 플래너 많이 쓰시죠? 이날 뭐 해야 할지 미리미리 적는 플래너는 많이 쓰시는데 하루가 끝나고 뭐 했는지를 적는 거는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했던 걸 다 적으라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영어 단어를 외웠다면 빠르게 무슨 영어 단어를 외웠는지 정도 적고 그리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남는 선지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 머릿속에 안 남는 그러한 단어들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거만 간략하게 과목별로 하나씩 정리를 해두면은 이게 복습의 효과도 있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학원 끝나고 집 가는 길이나 아니면 기숙사에서 애들이 많이 하는 소리인 나 오늘 뭐 했지? 오늘 뭔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나 오늘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서 매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정시러의 입장에서는 정시라는 전형 자체가 굉장히 매우 빡빡하고 치열한 싸움인데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던 학생이 과연 내가 그냥 정시로 돌려야지 라고 해서 공부를 할지도 의문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초중고 12년을 합친 공부량보다 재수 때 공부량이 훨씬 더 많다 생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을 상대했을 때 이길 수 있는가 주위 학교 친구들도 못 이겼으면서 그런 이제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상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학교를 갈 때 먼저 9장을 쓰게 되잖아요. 그중에 6장이 수시고 3장이 정시예요. 이제 대학을 되게 다들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도 이제 열심히 봐주고 계실 텐데 9번의 기회가 있는데 굳이 그 6번을 날리는 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시 그 한 번에 인생을 걸기에는 아깝지 않을까요? 그 6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친구들 사이에서 한번 잘 이겨내보고 버리지 말길 진짜 부탁드립니다. 저는 활동들을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딱 키워드 하나를 잡고 이걸 점점 심화해 가는 식으로 이렇게 활동들을 정리해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일단 사회적 약자라는 거를 키워드로 잡고 이제 1학년 때 그거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고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그리고 2학년 때는 그걸 바탕으로 국제기구랑 외교관이랑 인터뷰하는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학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 거의 한 2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활동을 하고 3학년 때 이걸 다시 정리해서 더 심화된 그런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식으로 꽤 흐름이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활동들을 한 후에 무엇을 했는지 내가 거기서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그걸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인지를 정리를 워드로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막바지에 돼서 면접 전에 보니까 한 30장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이걸 만약에 제가 정리를 안 해놓고 면접에 들어가려고 했다면 이게 기억이 잘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 관련된 면접이 아니더라도 재시험 면접을 준비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해놓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정이가 이제 약간 수시 팁에서 많이 말해줬는데 저는 정시로 입학했으니까 정시 팁을 말하자면은 먼저 생활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로 차분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분하지 않고 뭔가 되게 감정이 요동치다 보면은 뭐 시험 하나하나 일희일비하게 되고 그러면 수능은 장기전인데 매일매일 그렇게 무너지면서 살다 보면은 결국 끝까지 갈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냥 두 번째로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게 가장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능은 되게 장기전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만의 페이스가 중요한 법인데 옆에 친구가 저 친구는 저거 푸네 난 이제 겨우 개념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변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은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점점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걸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말했듯이 장기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는 무조건 지치거나 슬럼프가 오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의 슬럼프를 해결해 줄 만한 소소한 일탈거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시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끝까지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시는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1학년 때 수시를 준비하면서 진짜 힘들다. 특히 전 특목고이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2학년이 되고 나서부터 난 정시가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정시와 수시에서 갈팡질팡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걔네가 이제 수시 준비에 좀 덜 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3학년 올라가니까 그게 더 심해졌고 그래서 점점 저는 오히려 그냥 공부량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냥 자연스레 좀 예쁜 상승 곡선이 좀 나왔어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끝까지 그냥 소신 지키면서 나 수시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끝까지 하겠다 이런 마음만 먹으면은 굉장히 대학에서 좋아하는 그런 예쁜 상승 곡선이 나오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크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가 재수 때 엄청 열심히 했던 케이스인데 현역 때도 그랬지만 재수를 하면서 공스타그래밍을 걸 했었는데 이게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제가 그때 했던 기록들을 쭉 돌려보니까 약간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20살을 바쳐서 했던 결과가 어느 정도 있고 되게 열심히 했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서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그 수험 생활을 회상했을 때 내가 진짜 이때 엄청 열심히 살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미 묵묵하게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은 입시까지 그냥 끝까지 묵묵하게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소위 말하는 자칭 정시 파이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육모나 구모 때쯤 혹은 수능 날쯤 가면은 이제 또 N수생 분들께서 열심히 혼내주실 거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많이 혼났습니다, 현역 때.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각각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수험생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몸도 마음도 지켜야 하는 그러한 1년 동안의 마라톤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게 앞으로 남은 기간 건강관리 유의하면서 끝까지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 러셀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안녕! 생활적인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공부적인 부분이었는데 예컨대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제 친구들은 전부 다 네? 야야야 습관이